헌법 개정 절차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개정 절차는 예전에는 좀 디테일하게 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흐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헌법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 일단 1948년도에 헌법을 처음 만들었잖아요. 헌법을 처음 만들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헌법을 개정했던 것은 1952년도였어요. 1952년도였고, 자,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재헌헌법은 대통령의 선출을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약간 좀 특이했었죠. 대통령제이긴 한데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뽑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좀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뽑게 하는 것이 내가 좀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52년이면 한국전쟁 기간이거든요.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자 대통령 선출 방식을 이제 국회에서 뽑는 거에서 국민들이 직선제로 하는 내용의 개헌이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헌법을 개정하려면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국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고 국민들에게 의견도 묻고 하는 절차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당시 전쟁 중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에게 중요했던 것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만 바꾸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발췌해서 개헌했다라고 해서 그때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도에 이제 두 번째 또 개헌을 하는데 두 번째 개헌에서 자 이승만 본인이 이제 초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조항을 또 넣기 위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겨우 넘겨서 근데 겨우 넘기는 과정에서 뭐 4.4, 5.2 이런 이제 주장도 있는데 거기까지 여러분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2차 개헌에서 초대 대통령의 연임을 이제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폐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두 번째 개헌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요.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3차 개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7차 개헌이 중요하고요. 9차 개헌이 중요한데요. 요 세 가지가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대부분 나와요.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3차 개헌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자, 3차 개헌은 1960년에 4월 19일 날 4.19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좀 개혁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헌법이 개헌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대통령제를 했더니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10년 가까이 막 대통령 선출 방식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연임 제한도 폐지하고 하면서 대통령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독재로 흐르는 우려가 너무 좀 심해졌다. 독재가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자 의원 내각제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게 3차 개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때 대통령은 윤보선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대통령이 윤보선이었고 총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냥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가 장면 총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역사학자들이나 우리가 지금 후대들이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윤보선 정부라고 얘기 안 해요. 장면 정부라고 얘기하지. 왜냐하면 그때는 총리가 실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즉 의원 내각제라는 정부 형태가 이제 실시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물로 의원 내각제가 최초로 우리나라에게 도입되었다. 그러면 요 3차 개헌 때 들어왔던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의원 내각제가 가미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 뿌리가 됐던 사건이 바로 이 3차 개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4차 개헌은 큰 의미가 없어요. 4차 개헌은 이제 거의 동시에 일어난 거거든요. 3차와 4차는. 자, 그래서 4차 개헌은 이제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그러니까 4.19 혁명이 일어났던 건 그 한 달 전쯤에 3월 15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에 이제 반발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근데 요 의미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의미. 소급이라는 의미. 자, 소급을 적용하는 소급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나중에 만들어진 사건은 요때 있었어요. 자, 사건은 요때 있었는데 법은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시간 타임테이블상 나중에 만든 법으로 앞에 있는 사건을 처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3.15 부정선거는 요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4.19가 있었겠죠. 4.19 이후에 3차 개헌 끝나고 4차 개헌을 할 때 그때 이제 3.15 부정선거자를 처벌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 요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만든 법으로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걸 우리가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데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을 하려면 이렇게 헌법 개정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때 한 헌법 개정이 4차 개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4.19 혁명 이후에 또 이제 의원내각제 정부가 의원내각제의 정치가 이제 실시되나 싶었는데 자 5월 16일 날 5.16 군사 쿠데타라는 것이 이제 1년 만에 일어나죠.